안녕하세요. 레이전교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곧 날아간다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들여다보고요.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또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가 비교적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오늘은 어제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도 봤듯이, 자, 지금, 큰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죠?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해서 다 토해내라. 이제 그거는 굉장히 큰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 여전히 AI 버블에 대해서 여진들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보면요. 0.53 현재 올랐고요. 이 정도는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 오늘 애플이 2.16%입니다. 자, 애플 2.16 많이 오늘 오른 편이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가 2.96이나 빠졌습니다. 3% 가까이 빠졌거든요. 오늘 엔비디아는 뭐 AMD와 함께 오늘 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조금 영향받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또 계속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은 0.28 올랐는데 큰 의미 없는 숫자고 그리고 구글도 0.40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게 괜찮은 거고요. 메타도 0.74 빠졌는데 뭐 큰 의미 없죠. 이 정도면. 그 테슬라도 1.26인데 그 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이 현상 유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 빅테크들이 어저께 한번 그 큰 거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해결되고 나서 매크로가 셧다운이요. 지금 이제 오르고 나서 횡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오고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오면서 횡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응축되어 있다가 또 폭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AI 버블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매도가 좀 더 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친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옛날에 2008년도에 돈 많이 벌었던 그 친구가 빅숄트죠.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지금 이 주도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신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단기간 지나가고 나면, 큰 파도가 다시 한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그냥 지켜보면 돼요. 니네 놀려면 놀아라. 이때 벌려면 벌어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다른 주변 주식들 보면은 그냥 역시 조금씩 더 좋죠. 그러니까 작은 주식들이 지금 그동안 워낙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게 로테이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쪽에 정리해서 지금 이쪽으로 로테이션 해가지고 저평가된 거에 좀 들어오고 또 좀 있다가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쫙 밀려 들어오면요. 또 이제 이 빅테크 중심으로, 즉 매그넘 7 중심으로 AI 기반으로 하는 이 회사도 중심으로 주가가 또 계속 주도하며 갈 겁니다. 그게 머지않았어요.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또 이 기관들이 로테이션 한다고 따라갈 필요 없으면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정이 오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요. 자꾸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내리네 이러면서 반응하면요. 여러분 장기 투자 못해요. 병이 들어요. 병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 해보면요. 그냥 하락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당히 할 때도 있고 오르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할 만큼 이 한국 주식에서 사팔사팔 하는 사람들은요. 막 주식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나 봐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것에 지금 치명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또 큰 흐름을 타고 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AMD의 리자 수가 나와서 또 인터뷰에 응했거든요. 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AMD를 보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또 어떤 성장을 보일지 드러날 수 있는 건데, 타이틀을 보십시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리자 수가 AMD CEO가 볼 때에
지금 AMD의 성장이 연평균 35%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5% annual sales growth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연평균 매출이 35%씩 계속 성장한다? 이거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과 잠깐 이제 비교를 하자면요. 우리 팔란티어가 연평균 한 70%씩 이렇게 된다고요. 막 60%, 70%씩 이렇게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급속히 주가가 오른 이유도요. 바로 그 성장률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장률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AMD의 그 35%의 연평균 성장, 이것도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수요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AMD가 앞으로 double digit share in the data center AI chip market이라고 합니다. 향후 이 AMD가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반도체 칩 있죠. 이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시장 마켓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향후 over the next 3 to 5 years거든요. 그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우리가 이제 두 자릿수에 도약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하려나 보세요. AI 칩 마켓, 이 AI 반도체 GPU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마켓 셰어를 90% 이상 가져가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다 먹고 있는 거죠. 90%면요. 강력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빈 틈을 본인들이 삐집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 AMD의 리자수가 우리가 두 자릿수로 가겠다는 겁니다. 두 자릿수 간다는 말은 10%에서 15%, 뭐 20%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엔비디아가 이제 90%가 아니라 뭐 85%가 될 수도 있고 83%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 AMD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매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엔비디아가 다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제때. 그러니까 시간이 느려지니까 지금 뭐예요? 당장 빨리 때려박아야 되는 막 회사들은요. 급하니까 AMD에게도 요청하는 거. 야, 니네가 빨리 만들어봐. 이러는 거죠. 니네가 한번 달려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요. 테슬라나 애플이나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GPU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들의 이 어떤 자체 칩을 개발하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AI5가 나오고 이번에 그다음 AI6, 6부터는요 이제 삼성에게 다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삼성 니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SMC도 막 주문이 밀리니까 가격을 계속 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수요가 그 소위 말해서 공급하는 회사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주문은 밀리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감당하면서 굳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이 뒤쳐져 있으니까 삼성에게 야, 니네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인데 왜 못해? 이러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판은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땡큐인 거죠. 지금도 AI6 같은 경우는 아마 전적으로 다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AI5 같은 거 이번에 거는요, TSMC하고 반반씩 뭐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니네가 다 해라는 이제 삼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가격도 싸지고 삼성도 이제 판이 커지는 거죠. 이런 대기업들의 이 어떤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앞으로는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도 내려갈 거고, 삼성도 이제 주문량이 오니까 TSMC와 이제 본격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MD도요, 그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혼자 다 하는데 공급이 자꾸 느려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연평균 35%에서 늘어난다? 이건요, 전반적으로 이 인공지능 수요는요, 끝도 없어요. 지금 뭐 버블 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이거 잠시 지나갑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뭐 우리 빅쇼트나 마이클 버리가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싹 지나가는 거. 이거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또 스팀을 빼주고 가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골드만삭스가 지금요, 미국의 지금 현재 농업 그 일자리를 제외한
모든 일자리가요, 줄었을 거라고 본인들이 예상이 내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각 기관들이 이제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거. 제가 얼마 전에 다 살펴봐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메이저 기관 중에 고드만삭스가요, 직접 이제 정부가 못 내놓으니까, 그 유사한 걸 내놨거든요. 자, 이번에 일자리, 야, 5만 개나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5만 개가 더 줄어버렸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요, 급속히 줄고 있는데 안 뽑는다니까요. 지금 대기업들도 안 뽑죠. 추가 뽑을 일이 없고 오히려 자르는 게 더 많잖아요. 계속 해고가 더 많지. 많은 영역에서 AI도 발전하고 있죠. 또 기업들도 뭐 굳이 무리하게 확장 안 하죠. 지금 뭐 아마존도 그렇고 큰 기업들은요, 옛날처럼 그냥 대규모로 사람을 뽑던 이제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안 뽑아요. AI 관련돼서 정말 천재 몇 명만 뽑아버립니다. 뭐 메타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몇 명이 다 해버리거든요. 사실 뭐 나머지 밑에 옛날에 여러 사람이 하는 건 AI가 다 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어떤 일자리가요, 굉장히 빈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일자리가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두 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보거든요. 고용시장, 즉, 이 노동시장 안정과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인데, 지금 물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 반대한다는 친구들이, 뭐, 글쓰기도 그렇고,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볼 게 없어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근데, 데이터는 지금, 지금 물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가가 지금 심상치 않다 이러는데, 지금 물가보다도 고용이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 안정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노동시장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으니까. 이러면요, 기업들이 빨리 달려야 되거든요. 빨리 달리지 않으면은, 이 돈이 풀려가지고 달리지 않으면요, 이거 지금 이 기업들이 당장 투자하지도 않는다고요. 하게 되면 성과 나오려고 보려면요, 결국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다들 위축돼 있고, 그닥 그렇게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금리 인하와 연결되어질 수 있고, 금리 인하가 좀 더 가팔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보는데, 아까 그 브레이킹 뉴스 나오는 그 스티븐 미라는요, 이번에 12월 달에 0.5 B컷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안 돼 그러는데 이번엔 더 크게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미국 사람들의 지금 삶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자, 부자들의 어떤 삶의 방식만 봐서는요, 그거는 보편적인, 평균적인 될 수 없거든요. 지금 미국 안에,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어떻게 지금, 이 삶이 현재 형성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요. 지금 그 미국의 국민들이 living paycheck to paycheck입니다. 빨간색으로 하는 거. living paycheck to paycheck. 그러니까 paycheck이 뭡니까?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월급 있죠. 매달 뭐 혹은 2주마다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페이첵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그냥 매일매일 매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요, 대부분이 lower income이거든요. 왼쪽 아래쪽에도 보면요, US household, 미국 가정들이 지금 immediate earnings, 그러니까 뭐 이 바로 생기는 돈들이요, 그 towards basic necessity로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정들이 지금 상당수가 그냥 돈을 벌잖아요. 월급이 전부 다 기본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 소득, 기본 어떤 필요에 다 이 필수적인 요소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퍼센트로 보면요, 미국 전체로 all household로 보더라도 24%나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4%고, 이게 이제 low income으로 오게 되면요, 전체 29%까지 low income household들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ow income들은 30% 이상 가까이가 지금 그냥 연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paycheck to paycheck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이 lower income earner,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spend most of their money to cover essentials like housing, gasoline, grocer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저소득층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은 필수제인, 자, 집값 나가야 되죠. 보통 렌트에 살잖아요. 렌트비 나갑니다. 요즘 렌트비 비싸거든요. 여기 미국이 뭐 지금 2베드나 3베드, 보통 3베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렌트가요, 3베드는 뭐 아무리 3베드가 저 안 좋은 동네 가더라도 다 3,000불이 넘어요.
그 다음에 좀 그냥 살만한 데는요, 보통 데는 그 다 4,000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0불을 다 내요. 그러면 3,000불, 4,000불, 뭐 안전동네 산다 하더라도 3,000불, 4,000불을 방세만 다 내요. 월세에다, 집세로. 그러면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뭐 거의 뭐 3,000불이면 400만 원이 넘어가고, 또, 이 4,000불이면은 지금 뭐 거의 뭐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에서 600만 원 사이가 돈이 그쪽으로 다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에 기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러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은 필수예요. 뭐 워낙 퍼블릭 그 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가솔린에 돈 나가거든요.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로스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식료품, 야채 먹고 살기 위한 거 기본적인 거 이거에 돈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저소득층이 뭐 주마다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보통 5만 불, 6만 불 아래면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6만 불 아래면. 그러면 지금 이 6만 불이면은 1년에 이 한 4천 불, 5천 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 불에서 반가 월세 한 3천 불 거의 60% 70% 월세 내고 나면 그다음 나머지는 뭐 기름 떼고 그다음에 이 그로스리 먹는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소위 말해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래쪽에 꽤 많이 포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상황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막 좋고 이러면요, 요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분위기 안 좋아요. 그리고 중산층도 가더라도요, 중간쯤 올라가더라도 이제 뭐 옛날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뭐 물가도 워낙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미국이 돈을 또 안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봤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용 안 좋아지죠. 지금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공무원들 이 실직했잖아요. 근데 그 보통 저소득층들이 찾아오는 음식 타 먹는 데가 있거든요. 푸드 타놓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 사는 것이 팍팍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저소득층을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너무 삶이 어려워지면요, 이거는 막 그 나중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막 나와서 가두 시위하고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이제 정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가 2,000불씩 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 측에서 로보택시 관련돼서 또 사람들을 대규모로 모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로보택시가 정말 이제는 그 한 도시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주정부나 정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게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딱딱딱 떨어지게 되면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를 정말 많은 도시에다가 말 그대로 다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거기 이제 담당자들과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영팀들, 오토파일럿 팀들을 들어오라고 지금 사람들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개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그 영상 나온 걸 보면요,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FSD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볼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실제로 이 여성분이 학교 강당 같은 데죠. 이제 여성이 이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이제 테슬라 앱을 꺼내가지고 로보택시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버 부르듯이 뚝딱뚝딱 눌러가지고 오니까 진짜 이제는 그 캠퍼스에 앉아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네 차가 이제 곧 2분 뒤에 도착한다, 1분 뒤에 도착한다, 이렇게 이제 우버처럼 이제 예시해 주죠. 그러면서 지금 어느 쪽에 파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살표로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살표 쪽으로 가면 저 앞에 차가 이제 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차를 타요.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 여기서 뚝딱뚝딱 이제 가자 이렇게 딱 누르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차 타고 가볍게 가서 이제 집에다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여성분이 이제 차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저희 이제 딸도 뭐 이 본인 차를 타고 움직이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이제는 학교에 갈 때도요, 이거 타는 게 훨씬 더 싼 거예요.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테슬라 로보택시가 많이 깔려 있으면요. 그거 부르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또 편한 거예요. 왜냐? 지금 보시면요. 일단 가격도 차를 소유한다? 그럼 거기에 딸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매달 내야 되는 돈과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차 소유가 오히려 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 그냥 차를 타는 게 불러서 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냐면 부르기가 너무 쉽거든요. 가격대가 일단 경쟁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우버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비싼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차 타고 다니고, 가능하면 뭐 이렇게 뭐 안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가격에서 그게 너무 경쟁력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대학생이, 이 차 딱 타니까요. 집까지 30분 걸린다? 그럼 노트북을 켜고 여기서 이제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작업도 계속하고 또 유튜브 영상 만든 사람 유튜브 영상 여기서 만들어도 되고 또 학교 홈워크를 해도 되고 무엇이든 가능한 거예요. 컴퓨터 켜고 또 드라마 볼 사람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볼 사람 유튜브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정말 이제는 여기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직원들을 더 많이 뽑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텍사스, 어스틴, 달라스, 이제 동네마다 다 다르겠죠. 위치마다 이제 베이에리어 쪽도 사람 많이 필요하거든요. 관리가 필요하죠. 앞으로 100대를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 50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소위 말해서 1000대를 운영할 수 있고 2000대를 운영하기도 하고 3000대를 운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뭐 도시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트럼프가 그동안 이 전기차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던 7,500달러 그 보조금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끊겠다 해서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그 지난 9월 30일까지 하고 이제 11, 12부터는 4분기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4분기에 전기차 수요가 확실히 줄 수도 있겠다. 또 앞으로도 계속 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JD 파워에서 이 전체 리서치를 했거든요. 근데 전기차 수요가요,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크레딧이, 연방정부 크레딧이 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그 EV 인트레스트가 서징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긍정적인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자동차, 액티브 카 샵퍼들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very likely to consider an EV이라고, 즉 전기차를 우리는 이번에 살 거야. 즉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100명 있으면 그 중에 24%입니다. 24.2%니까 24명이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한 10%에서 10몇 프로 정도 되는 수준에서 24%가 나왔다? 꽤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오히려 사실 이 텍스 크레딧, 정부 보조금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있었을 때보다도 더 지금 현재 관심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니까. 항상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이제 수요가 땅 떨어질 것이다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가격이 7,500달러 사라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주정부에 지원하는 건 여전히 있고, 또 이제 회사별로도 뭐 좀 자체적으로 또 가격을 또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저렴한 걸 내놨잖아요. 뭐 한 5,000불 정도 저렴한 거요. 그러니까 이게 상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요. 옛날엔 전기차에 대해서 1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조금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전기차 타보니까 좋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테슬라 타본 사람들이 뭐 전기차 탔다 그러면 다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내연차 이제 못 돌아가 이렇게. 저는 진짜 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번에도 뭐 어떤 사람에게, 제가 지인에게 테슬라 진짜 좋다고, 다른 거 뭐 아우디건 뭐 벤츠건 뭐 이 BMW건 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고, 그냥 테슬라가 좋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전기차인데 이 기름 냄새 안 나죠. 뭐 지금 맨날 내 안에 고장 나야 될 거, 메인테넌스 이런 것들이 내연차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저 타이어 빼고는요. 손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깔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하니까 뭐예요? 속도가 점점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24.2%가 나왔다. 이번에 10월 달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게 지금요, highest level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으로 하나 보면요, highest level since January 2025입니다. 2025년도 1월 달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24명이라고요. 이 정도면 장난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버롤로 봤을 때도 nearly 60% of potential buyers said they are at least somewhat likely to go electric in next 12 months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very likely는요, 가능성이 정말 높은 거고요. 그리고 전체 자동차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60%가 somewhat likely 전기차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half and half 혹은 뭐 한 30-40% 정도는 또 전기차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9월 달에 비해서 오른 겁니다. 2.6%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요 떨어지질 않는다고요. 우리가 되게 더 저조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충분히 7,500달러를 각 기업들마다 상쇄할 만한 그런 또 이 어떤 그릇들을 조건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가격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사실 자동차 살 때에 그 정도는요 감안하고도 충분히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7,500달러 그게 상관없더라도 이번에 5,000달러 저렴하게 내놓은 게요, 캠리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옆 동네 가서 도요타 가서 캠리 살 바에는 그냥 테슬라 사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수요가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타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 안 돼서 미국이 한 1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10명 중에 1명이니까 타본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타본 사람들이 계속 입소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주변에, 야, 테슬라 진짜 좋다. 타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엑스포넨셜리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 그래프가요, 갑자기 쫙 위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2026년도가 24만 3천 명의 프랜차이즈 EV 리즈가 현재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잖아요. 내년 되면은 24만 명이 현재 전기차를 리스한 사람들이 다 돌아온대요. 자, 이 숫자는 25년도에 비하면 무려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전기차 이제 리스한 사람들이 리스하거나 아니면 산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보통 리스를 많이 하니까 그게 24만 3천 명이 돌아오는데, 자, 이 중에 63%가요, 다시 전기차를 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꽤 많죠. 보통 그냥 내연차 산 사람 내연차로 가거든요. 근데 보통 테슬라 산 사람들은요 거의 테슬라로 돌아가요. 근데 62%가 전부 거의 다 전기차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놓고 보잖아요. 더 높을 거예요. 다른 뭐 GM이랄지 포드나 이런 전기차 산 사람들은 에이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뭐 소프트웨어의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GM이나 포드는 소프트웨어가 엉망이거든요, 차가.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로 타본 사람들은요, 테슬라가 좋기 때문에 테슬라를 다시 고집한다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주니퍼가 또 됐기 때문에 23년도에 있던 사람들보다 그때는 그냥 레귤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니퍼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수요가 뭐 적다, 작아진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점은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포드의 CEO죠. 자, 이 짐 팔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포드가 어떻게 지금 반응해 나가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테슬라와 지금 이 격차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보시면요, 오늘 이 헤드라인을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포드 CEO가요, taking apart Tesla, Chinese EVs were shocking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분해보고 또 중국 차들을 분해보고선 정말 충격 먹었고, 결국은 뭔가 큰 변화를 갖지 않으면은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내용을 정리한 걸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대략 한 4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was very humbled
when we took part at the first Tesla Model 3입니다. 자, 모델 3가 처음 나왔을 때 본인들이 뜯어봤다고 합니다. 다 뜯어봤대요. 뜯어보고서 너무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엄청 무시했거든요. 테슬라가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은, 야,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지금 포드 100년을 가까이 만드는데도 아직도 맨날 결함 나오고 문제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 자동차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게. 이러면서 엄청 무시했거든요. 근데, 포드의 CEO 짐 팔리가 이 테슬라 차를 뜯어보고 분해보고 해보니까 it was shocking what we found라는 거야. 본인들이 발견한 거죠.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죠. 우리 미국의 내연차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름이 요즘 별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한참 22년도, 21년도 그 할아버지 있죠. 내연차 분해해가지고 다 설명해주고. 근데 테슬라를 분해해봤더니 본인도 충격받은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테슬라를 분해해봐가지고 이게 기술력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는, 내연기관차에 없는 이런 신기술이고,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충격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번에 포드 CEO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요. 본인이 진짜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를 분해보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존경하게 되고, 머스크를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충격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면요. 조금 이제 하나를 뜯어보고서 놀란 거는 포드의 머스탕 마키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허겁지겁 이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 때에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습니까? 전기차 스타일가 아니라 소위 말 전기차를 만들지만 내연차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처음에 머스탕 마키를 했는데 여기에 테슬라보다도요. 전기선 있죠. electrical wiring. 그러니까 전기처 배선이라는 게 자동차에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 배선이 무려 1.6km나 더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전기선을 보게 되면 내연차에 열어보세요. 앞에 본네트를 열어보면 막 전기선이 막 복잡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정말 어디 하나 끊어지면요.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거죠. 그만큼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선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선이 1.6km나 많아지니까 전기선이 1.6km면 여러분 1km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1km만 해도 우리가 1km면 100m 이게 지금 10개잖아요. 전기선을 100m 10개를 늘어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그게 안에 비닐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기 배선은 구리가 들어가는데 1.6km나 더 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tra weight가 to the car죠. 무게가 더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연차가 만든 전기차들은 무게가 테슬라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equiring much bigger, more expensive battery인 거야. 배터리가 더 크고 더 비싼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게를 더 돌려야 되니까. 안 그래도 전체 소프트웨어 구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쉽지 않잖아. 더 비싼 거 들어가야 되고 본인들이 뭐 어떻게 못하니까 전문가 또 불러가 써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더 크고 이런 거 하니까 결국은 차가 둔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짐 팔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우리가 뒤처지겠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어도 테슬라에 영영 뒤처지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teardown입니다. 뜯어보니까 convinced him the company had to change the match's new rival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분해해보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새로운 경쟁자인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면 이들과 맞짱을 뜨려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안 바뀌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팔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뜯어보고서도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이러다간 도태되겠다 했는데 중국 전기차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The Rapid Rise of China's EV Company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이죠. 그것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포드가 can't afford to walk away from E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가 전기차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인데,
지금 포드가 전기차를 개발하고 전기차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멈춰버리잖아요, 지금요. 전기차 시장을 떠나버린다? 그러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기존 시장을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데이터도 봤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전기차를 더 선호하게 된다고요. 더 사게 될 거라고요. 중국은 이미 벌써 30%씩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를 안 만든다? 그러면 중국에게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테슬라에게 기술력에서 밀리는 거고, 그냥 전기차 숫자에서는 중국에게 밀리니까 얘네들이 중국 시장에 뺏겨버리면 이제 영영 그냥 도태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좀 더 나가서 지금 트럼프가 임시적으로 보상, 소위 보상 있죠. $7,500. 그거를 면제해줘가지고 한숨 돌리긴 돌렸는데 그것 때문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덜 나온다 그러고 보조금이 없으니까 특히 이 회사들은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더 적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만들면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생산 그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생산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은 내연차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되니까 내부 분위기가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드의 CEO가 볼 때는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나면 우리는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게 노동조합도 그렇고 자기네들 안에서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거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닛산이 지금 거의 일본에 있는 본사도 팔아치우고 닛산이 지금 2조가 적자가 났다 그러잖아요. 전기차는 더 안 팔려요. 내연차로 갔다가 또 망하고 이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내연차들이 포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저렇게 지금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이 병들고 있거든요. 이 수요가 없어지니까 점점 줄고 있으니까.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야 되는데 그를 지금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지금 짐 팔리 포드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경영진에게도 얘기하고 포드의 노사에도 얘기하고 국가에도 얘기하고 전체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시간 지나면요.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에서도요.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같이 이렇게 가면요. 그냥 필패고 그냥 멸종이 되는 거, 이 큰 회사들이요. 굉장히 무서운 그게 오는 거죠. 그 빈틈을 중국 차들이 삐집고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얘네들은 자동차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들어가 보세요. 자율주행으로 가보세요. 자율주행 시대까지 테슬라가 열어젖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따라하기 벅찬데, 지금 이 자율주행까지 테슬라는 달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로봇까지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서 생존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내연차들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머스크의 질주는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빨리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스였습니다.